그래서 이렇게 저거 소리 어떻게 꺼? 나 미쳐버리겠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면 제가 트위치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해보면서 녹화까지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튜토리얼을 하면서 트위치에서 함께 생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과는 생방송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답변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생방송과 녹화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이런 모션 그래픽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패턴 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저거 소리 어떻게 꺼? 제가 지난번에 애프터 이펙트로 패턴 타일 만들기를 올려드렸죠. 이제 그것의 연장선으로 모션 그래픽에서 요즘 자주 쓰이는 이 꼬불꼬불한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온갖 고난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해외 튜토리얼들을 몇 개 참고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해서 또 저만의 방식으로 약간 바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컴포지션은 1920에 1080 정도로 세팅을 하시고요. 뭐 16:9 영상이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렉이 걸리기 때문에 4K로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이 만들 영상의 해상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냥 1920, 1080으로 한 다음 나중에 해상도를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도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은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초는 10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10초. 1000을 쓰면 10초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 패턴은 이번에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설정해 둘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와 스냅 기능을 이용해 볼 건데요. 일단 그리드는 어디서 켜냐면 여기 버튼을 눌러보면은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드 외에 하나를 더 켜야 하는데요, 바로 프로포셔널 그리드. 이거는 평소에 잘 안 켜는데 이거를 켜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포함해서 화면을 이렇게 몇 가지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꼬불꼬불한 이펙트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Y를 눌러서요. 컨트롤 Y는 솔리드 레이어입니다. 솔리드 레이어는 다시요. 네, 채팅을 보면 안 되겠다.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 채팅을 잘 안 보는 이유가 있구나. 채팅을 보면은 집중이 탁 끊어지네. 자, 컨트롤 Y를 누르면은 단색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솔리드 레이어를 보통은 화면 꽉 차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이즈를 정사각형으로 1080에 1080으로 만들어서 OK를 하겠습니다. 색깔은 좀 밝은 색깔, 빨간색이나 다른 색깔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OK를 누를게요. 자, 그 다음 이 솔리드 선택 상태를 아래 빈칸을 눌러서 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펜 툴을 선택해 줍니다. 단축키는 G입니다. 보통 펜 툴을 잡게 되면은 선을 그린다기보다 이렇게 도형을 그리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 도형이 닫히지 않는 그 선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마우스로 이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 한번 클릭해 줍니다. 딸깍.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가장 오른쪽을 한번 딸깍 눌러줍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눌렀으면은 아마 저처럼 이 스트로크, 이 선이 보일 수도 있고 선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선을 그렸으면 바로 선택 툴을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스트로크를 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쉐이프레를 한번 누른 다음에 이 선을 좀 옮겨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옮기면 막 이런 식으로 커지고 이러거든요. 이게 좀 까다롭지만 잘 보세요. 이 선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G를 누른 다음에 선을 한번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V를 눌러서 선택 툴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내가 얘를 어떻게 옮기느냐, 일단 정확하게 이 왼쪽 모서리에 딱 들어맞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뷰를 누르신 다음에 스냅 투 그리드를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를 하시면은 내가 점을 옮길 때 여기 있는 그리드에 맞춰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똑같이 그 반대쪽에 있는 이 점도 이런 식으로 옮겨서 정확히 이 같은 선 위에 가장 오른쪽 모서리에 닿게 해주세요. 하전님, 뷰에서 체크해도 안 돼요? 뷰에서 체크를 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왜 안 될까요? 뷰에서 스냅 투 그리드, 쇼 그리드 말고요, 스냅 투 그리드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을 옮겨야 돼요. 이 포지션 말고 패스를 조작할 때 G를 한번 눌러서 이걸 한번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V를 눌러서 그 다음에 조작해줘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제 저희 규빈님께서 편집을 예쁘게 해서 보여줄 거예요. 네, 되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으면은 첫 번째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레드 솔리드는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열어서 내용물을 좀 봅시다. 이 컨텐츠 쪽을
보시면요, 쉐이프가 하나 있죠. 패스, 바로 이 우리가 그려놓은 선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그 아래에는 스트로크, 윤곽선이 굵냐 아니면은 뭐 색깔이 어떻냐,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아래 필, 이거는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애초에 눈을 꺼셔도 되고 아니면 눌러서 삭제, 딜리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애드를 누릅니다. 애드를 누르면요, 지그재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지그재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지그재그 1이 뜨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 안에 있어도 되고 바깥쪽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거긴 합니다만 지금은 바깥쪽에 있는 상태로 두겠습니다. 지그재그 항목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열어줄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늘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만드신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포인트 보이죠? 포인트를 코너가 아니라 스무스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꼬불꼬불 예쁘게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은 사이즈랑 포인트 사이에 있는 이 두 번째 옵션을 숫자를 조정해 보시면은 꼬불꼬불의 개수랄까요?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볼록한 것이 딱 정 가운데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숫자 9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하나 볼록한 게 있고 양옆에 두 개씩 있죠. 그리고 여기 숫자 4개를 더 더해주면은 9, 10, 11, 12, 13, 이렇게 13의 경우에는 하나가 있고 양쪽에 3개씩 있죠. 예, 이런 식으로 9에서 숫자를 4단위로 위로 또는 아래로 조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앞으로도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좀 복잡해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에 똑같은 개수의 파장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9 또는 13 또는 뭐 17 이런 식으로 4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 9로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스트로크의 굵기를 좀 변화시켜도 되고요. 마우스로 바깥쪽을 한번 눌러서 모든 선택 상태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드를 눌러서 트림 패스를 클릭해줍니다. 자, 트림 패스를 열어서 들어가 보면요, 시작, 끝, 오프셋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끝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하느냐. 자, 이것을 뭐 80 정도로 조절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딱 잘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줄여서 한 60 정도로만 해도 이렇게 앞뒤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잘려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60으로 하겠습니다. 뭐 큰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오프셋에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0초에서 오프셋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찍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대략 2초 정도로 가신 다음에요, 오프셋을 이렇게 옮겨줄 겁니다. 어느 정도? 바로 처음과 애니메이션이 똑같아지는 그 순간까지 1의 단위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다 보면 여기 정확히 딱 떨어지는 이 순간 있죠?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요, 자, 이제 포지션을 만져줄 거예요. 자, 쉐이프 레이어에서 P를 한번 누르면요, 이렇게 포지션, 위치가 뜨죠. 포지션만 뜨면 좀 그러니까 Shift U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오프셋, 아까 조절했던 그 오프셋 같이 뜨도록 해주세요. Shift U,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뭐 P, S, T, R 이런 식으로 값의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은 타임라인에 같이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을 조절을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부터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마우스로 이 포지션을 이렇게 옮기세요. 일단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주지 않았습니다. 자, 포지션 이렇게 옮기면요, 이렇게 반듯하게 옮겨야 돼요. Shift를 누르면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신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만져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초에 가셔서 자, 여기 2초에 정확히 얘 위에 얘랑 똑같은 위치여야 돼요. 오프셋이랑. 자, 여기서 쉐이프를 잡고 자, 정확하게 이 조준점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옮겨서 아까와 똑같은 그림이 되도록 만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이 맨 앞에 보면요, 여기서 시작해서 맨 뒤에는 여기서 끝나죠. 이렇게 되면은 좀 이따 반복되는 애니메이션 했을 때 되게 어색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면서 정확히 여기에 닿도록 해주면요, 여기 0초와 거의 똑같은 모션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거의 똑같지? 아예? 됐어요. 이제 뒤에 있는 레드 솔리드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프셋과 포지션에 익스프레션을 넣어줄 거예요. 간단합니다. Alt를 누르면서 오프셋에 스탑워치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쓰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루프,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추천되는 게 있죠. 루프 아웃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합니다. 루프 아웃을 복사하세요. 딴 것을 마우스로 누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포지션, 여기다가도 Alt 누르면서 포지션에 스탑워치 누르면요, 이렇게 또 뜨죠? 여기다가도 똑같이 루프 아웃을 써줄게요. 오케이. 이제 거슬리는 거 한번 다 없애봅시다. 그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잘 되죠?
아주 좋아. 근데 만약에 너무 빠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키프레임을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느려져요. 근데 나는 만약에 이 중간에서 뭔가 어색해지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알려드렸던 것 중에 뭐 하나 놓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0초에 딱 보시면은 시작과 끝이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얘도 아래에서 끝나야 된다. 이거를 정확히 안 지켰거나 아니면은 요 끝에 모양이 좀 다르거나 또는 맨 마지막 이쪽 키프레임의 뭔가 모양이 예를 들어 살짝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좀 더 튀어나오게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무튼 뭔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좀 실수하신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포지션도 정확히 0초와 마지막 이 2초의 그 모양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제대로 애니메이션이 보일 거예요. 나는 여기서 만약에 동그란 거 말고 뾰족한 거 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다시 쉐이프 레이를 여신 다음에 지그재그로 들어가신 다음에 지그재그의 포인트를 코너로 해줍니다. 자, 코너로 해주면은 바로 예쁘게 잘 될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요. 잘 보면은 이 순간적으로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요거 불편해.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쉐이프에 들어가서 스트로크에 있는 라인 캡을 버드 캡이 아니라 프로젝팅 캡 이걸로 설정해 주시면은 되긴 하지만 완벽하게 막 자연스럽진 않고 그나마 좀 괜찮아집니다. 에펙의 한계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시작과 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는 게 불편하다, 나는 좀 둥글게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똑같이 쉐이프를 이렇게 들어와서 콘텐츠에 들어와서 쉐이프에 들어와서 스트로크에 들어와서 라인 캡을 라운드 캡으로 바꾸어 주시면요, 이렇게 좀 더 예쁜 모양으로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지그재그의 사이즈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잘 되긴 합니다. 잘 되죠? 이렇게 줄여도 잘 됩니다. 다만 이 아래에 있는 이거는 바꾸지 마세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4단위로만 바꾸세요. 4단위로. 만약에 2단위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상하죠, 중간에? 뚝뚝 끊기죠? 그렇기 때문에 9에서 4 더하면 뭐예요? 13이죠? 13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야, 왜 이상해? 야, 왜 이상해? 이상하면 안 되는데 너? 바꾸지 마십시오. 요거는 그대로 두는 걸로. 나 왜 이러노? 가끔씩 나를 곤란하게. 자, 바꾸지 마세요. 이게 잘 만들면 바뀌어도 괜찮던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꼬불꼬불 애니메이션을 좀 복사해서 여러 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쉐이프레를 진짜 이렇게 복제를 해서 옮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키프레임이 또 이상해져 갖고 이게 또 굉장히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쉐이프레에 가서 애드에서 리피터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리피터는 반복을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리피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카피가 숫자가 있죠. 몇 개 복사할 건지인데 일단은 그대로 3개로 둔 다음에 이 아래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 들어가신 다음에 포지션을 X는 0, Y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도 할 수 있고 널찍하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옮기고 싶을 때 지금 포지션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옮기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알트 Y, 이게 뭘까요? 바로 널 레이어입니다. 널 레이어를 만들어서 쉐이퍼 레이어를 널 레이어를 따라가게 이렇게 페어런팅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널 레이어를 옮겨주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 속도를 변경하고 싶으면은 쉐이프 레이어에서 키보드 U를 누른 다음에 이 모든 키프레임의 간격을 좁혀주면은 속도가 겁나 빨라집니다. 지렁이 3마리가 겁나 빠르게 도망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이제 잘 활용하면은 되게 예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데에다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만 놔도 벌써 느낌 있는 영상이 완성됐어. 뭔가 뭐 약간 수산물 시장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아주 좋아. 기울여져도 예쁩니다. 이렇게 갈매기도 하나 있어주면 딱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하가 아니라 그럼 하바? 오랜만에 하바 했네. 힘들다.